오늘은 우리 그 뉴스장터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대전에 정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 우리 최영규 대전 시티즌 사장님 오셨는데요. 야, 골치 아픈 대전 시티즌 맡으시는 가이건 일단 축하드리지만 아이고 고생 많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언론계 후배고 아주 유능한 분이 와서 기대는 많이 하는데 쉬운 데가 아니에요. 대전 시티즌 많이 굶어가지고 우리 허태정 시장이 고심해서 선택한 인사가 아닌가. 전에는 또 이랬어요. 또 외지인을 불러온다고 또 난리가 나서 왜 내부인도 이렇게 많은데 외부인만이 불러오냐고 막 이렇게 해서 지적도 많이 했는데 이번엔 또 내부인 불러오니까 학연에 의해서 하냐 이렇게 되는데 내가 저번 우리 방송을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중앙언론사의 사회부장, 산업부장, 광고국장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축하드리고요. 우리 대전 시민한테 한마디 하고 나 그 서포터스 퍼플크루인가? 퍼플크루. 그 분들한테 한마디 해요. 시티즌 주인 그 대전 시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 축구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티즌의 어느 민원을 받아서 꽂을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제가 엉뚱한 그 길로 시민들을 실망시키려는 데는 결코 없을 겁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답이다 하는 식으로 저는 나갈 겁니다. 제 그 잣대는 딱 하나입니다. 그 잣대로 저를 재울 겁니다.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고 상식적으로 구단을 이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퍼플크루에서 또 약간 강성인 분들이 또 나가서 응원단을 대전 아이들 분들에서 응원단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추진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든지 대화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은 제가 적극 시티즌 정책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사실 일단 그 제의를 받고 한 저도 며칠 이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신문사에서 광국장 이후에 어떤 그 넥스트가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국장은 다른 어떤 중요한 국장 가기 전에 징검다리 형태로 하는 것이 좀 중앙언론사에 가는 겁니다. 광고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그러면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80년대 약간의 어떤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대전에? 대전이 아니고 지금은 지금은 부인이 됐지만 오원재? 윤재영 씨. 중학생이죠. 학교 학생 때? 네, 학생. 운동부. 제가 지켜드려야 될 윤재영 씨가 이제 그날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대로 저는 물론 대전에서 기자 생활도 했지만 그 빚진 마음이 지금까지 저를 따라다니고 그랬었구나. 그런 또 심리적인 게 있었군요. 제가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동기도 그런 어떤 제 빛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사실 제가 여기 계시는 유국장이나 또는 임대혁 이사장님 하시는 유튜브 방송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가 상당한 문제가 있구나. 옛날에 우리가 그래 대전 시스템 얘기 했었죠. 그 부분에서 고민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내려가서 좀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이게 임명을 하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 중앙언론사가 광고국장 한 분이 시티즌 사장 오니까 엄청난 큰 자리를 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도 저도 서울에서 이 언론사 근무를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광고국장 하는 편집국장도 할 수 있고 경영진으로도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더 그걸 사실 어떤 측면에서 포기를 한 건데, 물론 지역에서는 이제 뭐 경쟁자가 좀 있었던지 뭐 어떤 노리는 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엄청난 자리를 찾고 앉은 것처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런데 고생하고 어려운 선택을 했다 난 이렇게 봐서, 어쨌든 고생을 좀 하셔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돈 좀 많이 벌어오고 좀 성적 좀 올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부 관리 좀 잘하고 어그리한 거, 그런 부분에서 뭐 좀 와 보니까 어때요? 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적잖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단 파악을 하고 왔고, 사실 그 안에서 보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들어오기 전에 봤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그런 것을 그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 안에도 횡령이라든지 그 선수단을 뽑는데 공개 테스트 하는데 부정 그런 부분 아직 수사 중이죠. 예, 지금 아직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쪽에 이제 피의자로 이 전환된 사람도 있고, 또 횡령으로 인해서 대리반영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는 저를 포함해서 15명이에요. 15명. 예, 근데 저를 제한 14명 중에 상당수가 그런 부분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만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선수단에 문제가 있죠. 그 부정선발 건에 대해서는 점수 조작이죠. 건에 대해서는 코칭 스태프가 일단 피의자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그래서 어떠한 이 수사 결과가 나오고 검찰로 송치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고 검찰에서 기소를 할 건지 여부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시민들이 이렇게 바라는 형태의 쇄신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시민의 눈높이에서 인적 쇄신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 대전 시티즌은 주인이 시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티즌을 보면 시민하고 오히려 갈등을 촉발하고 시민을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소통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8일 홈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2시에 그 팬과의 어떤 그 만남을 하는데, 하여간 누구도 좋습니다. 와서 저한테 어떤 곳이든 말씀을 해주시면 그날은 제가 경청을 하겠습니다. 경청을 하고, 그리고 팬들이나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정말로 상식적이고 또 대전시티를 위해서 필요한 그 지원이고 아이디어다 싶으면 저는 정책에 적극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뭔가 쇄신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고 한 그런 상태에서 대전시티즌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라는 것을 그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외부에도 알려줬을 때 이제 대전시티즌을 내가 좀 후원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후원하고 욕을 먹는 그런 형태가 될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래서 선후 문제를 가린다면 먼저 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의 어떠한 건전성을 위해서 뛰는 그런 형태로 일을, 그리고 성적도 좀 올리는데 좀 신경을 좀. 제가 쭉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역에 언론이나 후원사 등등 다 그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시티즌 성적입니다. 어렵습니다. 제일 관심이 시티즌 성적이에요. 결과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쇄신이고 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후원 받은 최종적 결과는 성적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맞습니다. 되는 거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 핵심이 그 성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적이라는 것도 이렇게 그 어수선한 그 분위기 속에서는 선수단과 사무국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는 성적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환경을 좀 조성해야지.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서 그 조사하고 있는데 무슨 그쪽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일부러 일단 올리는 걸로 다 끝나서는 안 돼. 또 떨어지면 또 약간 고름이거든요. 그러면 돈도 좀 벌어오려면 그래도 광고국장 출신이니까 좀 네. 네트워크 좋잖아요. 그 대기업들하고 네트워크도 좋고. 대전에 그 정도 네트워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좀 돈 좀 많이 끌어와요 좀. 응? 일단은 저도 지금 그 사무부하고 선수단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종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와달라고 할 겁니다. 물론 사실 그 후원을 그 선뜻 요즘 같은 또 경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그 하반기부터는 급속히 경기가 더 하강할 거라는 전망이 각종 지표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물론 이제 그 메인 스폰서도 있고 서브 스폰서도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그 운동장에 보면 이제 보도를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광고판. 그런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0만 원도 받고 2,000만 원도 받는데 근데 평균 1,000만 원 보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일부 같은 경우에는 뭐 5,000만 원도 받고 7,000만 원도 받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개별적인 부분은 몇 개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메인 스폰서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사실 여기서 그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 시티즌 아무리 네트워크가 좋은 시티즌 사는 혼자 심어도 되겠습니까? 그게 지역에서도 그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구단주하고도 잘 맞아야 되는 거고 또한 그 지역의 어떤 그 정결하다 이런 부분하고 다 융합이 됐을 때 그런 어떤 길이 열리지 않느냐. 하지만 그런 어떤 단초를 여는 데는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나는 그 최용규 사장이 오셔서 기대를 사실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대전에 이 정도 그 스펙을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그 정확한 관리, 명분 있는 관리를 하지 않겠냐, 새끼는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에서 취재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 실정도 잘 알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빚도 좀 마음의 빚도 있고 또 서울에 간 지가 얼마 됐죠 지금? 제가 91년 4월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19년, 18년, 19년 이렇게 돼서 거기서 평기자도 하고 사회부장, 산업부장도 하고 광고국장 이렇게 하면서 강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주변에서 좀 도와주면 아까 후원, 협찬 같은 것도 좀 늘리고 관리 부분은 내가 봐서는 뭐 이게 새길 가고 뭐 뒷길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선수 선발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있었다고도 하더라고 내가 들리는 얘기는 거기서 좀 부정도 있고 그런 부분은 뭐 철저할 것 같고 이제 단지 뭐 지적을 한다면 축구를 몰라서 어떻게 했냐 그런데 축구는 모든 사람이 아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감독이 하는 거지 축구를 왜 사장이 해? 감독한테 좀 책임 그 감독하고 그 관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 대표이사가 그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이제 총체적으로 책임져야지. 사실 경기 그러니까 이제 축구를 잘하신 또 현실적으로 축구를 하셨던 분들이 대표이사를 하면 그 감독이 그 경기를 하는데 훈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게 있어. 이 선수를 쓰는 게 좋겠다, 저 선수를 빼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원의 핵심은 결국에는 감독한테 경기 운영의 자율권을 100% 보장하는 게 아니겠느냐. 사장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 경기 운영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에 관한 한 감독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축구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예를 들어 감독 전권을 가지고 좋은 감독을 지금 뭐 고중수 감독이 나쁜 감독이라는 게 아니라 여하튼 간에 뭐 감독이라는 것은
그 일정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할 수도 있고 새로 감독을 그렇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또 지역에서는 대저시티즌을 그러니까 이제 활약에 이끌었던 그런 출신들 지금 청소년 대표 감독도 있고 어디 감독도 있는데 그런 그렇죠. 분들을 좀 영입해 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요구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하튼지간에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 출신이기 때문에 축구를 모른다 이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 그 팔단 축구 팔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교육도 어디 가서, 팔단이 교육도 어디 교육. 가서 다 한마디씩 끼워서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선머슴에 사람 잡는다고. 저는 그런 것이 그 감독의 그 경기 운영에 관해서는